안녕하세요. 미래를 위한 돈 관리, 돈맛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잘 이해해 두시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훨씬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듣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얼마나 간단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실손의료보험, 이른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동네 내과에 갔다고 해봅시다. 진료비는 8,000원,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0원. 합쳐서 13,000원 정도죠. 사실 이 금액도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걸 돌려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처방전까지 보관해서 보험사 앱에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심지어 팩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바쁘고 귀찮아서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게 되죠. 10,000원 환급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니까요.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소액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야 할 돈보다 훨씬 적은 혜택을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도의 변화. 이제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제일 번거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처방전을 하나하나 챙겨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제출을 미루다가 결국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작 우리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은 동네 의원과 약국이잖아요. 드디어 2025년 10월부터는 이 의원과 약국까지 제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망에 올라가고 우리는 실손24 앱이나 보험사 앱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나는 거죠. 이제는 종이 서류를 일일이 챙길 필요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사례로 상상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52세 직장인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매달 내과에 들러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죠. 지금까지는 진료비와 약값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집에 돌아와 보험사 앱에 사진을 찍어 올려야 했습니다. 작은 비용이지만 귀찮아서 몇 번은 그냥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병원과 약국에서 자동으로 청구 데이터가 넘어가니 김 씨는 집에 와서 실손24 앱을 열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클릭 2번으로 보험금 청구 끝. 몇 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47세 주부 박은주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독감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아과와 내과를 여러 번 들락거리다 보니 진료비와 약제비가 꽤 쌓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쁜 와중에 영수증 챙기기도 힘들고 청구하려면 매번 앱을 열어 사진을 찍어야 해서 번거로웠겠죠. 그런데 이제는 병원과 약국이 자동으로 자료를 보내주니 청구 누락이 될 걱정이 없습니다. 작은 돈도 꼼꼼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체감이 큽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끝난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과 의원이 한 번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제도가 열리지만 모든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전산 청구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여전히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앱 설치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려면 실손24 앱을 설치하고 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리 해두지 않으면 막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산 시스템이다 보니 초기에는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조제 후 실제 청구가 잘 반영됐는지 앱에서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준비 방법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손24 앱을 미리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내 보험 계약을 등록해두면 실제 청구할 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끝낼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둘째, 내가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기존처럼 종이 영수증과 처방전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셋째,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전환기에는 혹시 모를 오류나 누락을 대비해서 영수증을 함께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소 12년 정도는 이중으로 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작은 준비만 해둬도 제도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고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생활이 진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제도는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꾸게 될 변화입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종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고 소액 진료비까지도 꼼꼼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환급 속도도 빨라지고 영수증 분실이나 누락 걱정도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마치 은행 송금만큼 간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정도 금액은 그냥 포기하지 뭐 하고 넘긴 소액 진료비가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작은 돈도 놓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모이면 결국 큰 돈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게의 힘이 되는 거죠. 제도가 달라지는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귀찮아서 포기하지 말고 한 푼 한 푼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돈맛 채널에서는 꼭 알아야 할 금융보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